단독 이슈만 쭉 모아서 요약해보는 시사클릭. 첫 번째 소식은 한겨레 기사입니다. 계엄군 1팀 선관위, 2팀 체포조, 이재명 의원식 전담조까지 운용.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해제가 임박했던 시기에 국회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주요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체포에 집중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의 진술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지시로 방첩사는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팀과 불법 정치활동팀 두 팀으로 나누어 각각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의 서버 확보와 정치인 체포를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은 위치 추적만을 지시했다라고 하지만 김대우 전 단장은 위치 추적을 포함해서 명확한 체포, 구금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여인영 전 사령관의 거짓말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다음 소식은 JTBC 기사입니다. 김현태, 국회 저격수 있었다 군 검찰 진술. 헌재선 배치 없었다.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 최근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계엄 당일 저격수 배치와 실탄 무장 여부에 대해서 부인을 했지만 군 검찰 조사에서는 저격수가 특기인 대원이 소총이 아닌 저격용 총을 가지고 배치되었다라는 사실을 진술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헌재에서는 부인했던 것과 달리 군 검찰에서 해당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했던 데다가 실제로 김현태 단장이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텔레그램 대화방 메시지도 확보되면서 김현태 단장의 헌재 거짓 증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뉴스토마토의 기사입니다. 계엄군 케이블 타이 체포용 확인. 707 특임단이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기자를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려던 장면이 CCTV에 포착되면서 명확하게 체포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707 특임단장인 김현태는 내란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해 12월 긴급기자회견에서 체포용이라고 주장했던 케이블 타이를 최근에는 갑자기 문봉쇄용이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고 심지어 부대원들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국회 봉쇄도 테러리스트 등 외부 적의 위협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미였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거짓 진술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CCTV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707 특임단은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했던 기자에게 달려들어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영상을 영구 삭제하고 벽으로 밀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력 행사도 주저하지 않은 채 케이블 타이로 불법 체포를 시도했고 이 같은 실랑이는 약 10여 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707 특임단이 처음 마주쳤던 것이 기자가 아닌 국회의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체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김현태 단장의 진술이 번복되고 이런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국민의힘의 회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CBS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노상원, 아침에 선관위 온다. 윤석열 2시간 계엄 주장에 또 모순. 정보사가 내란 사태의 비선으로 주목받고 있는 민간인 노상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엄 이후의 일들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노상원, 그가 계엄 선포 다음 날 선관위로 직접 이동해서 현장에서 지휘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 성남 판교 100여단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김봉규 대령에게 계엄을 위해서 선발한 인원 중 한 명을 아침에 노상원 사령관에게 보내 모시고 와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이 확보된 것이죠. 이 밖에도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로 옮길 버스를 준비시키라는 문상호 당시 정보사 사령관의 지시나 체포와 조사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나 야구 방망이 등 무력을 동원해 계엄 다음날 계획까지 준비되어 있었던 사실 등 노상원의 내란 수첩속 계획에 맞춰 정보사가 움직인 겁니다. 이로써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야당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라고 주장해왔던 윤석열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또 한 번 입증됐습니다. 다음 소식은 한겨레 기사입니다. 개혁신당, 김상민 공천받으면 김건희 개입 폭로하려 했다. 지난해 2월 29일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이 개혁신당 의원들과 만나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는 대가로 비례대표 1번 공천을 요구했던 7불사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김건희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서 김상민 검사가 창원의창에 공천될 수 있도록
지원해라 라고 요청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개혁신당의 한 관계자는 김영선, 명태균을 만나고 난 후로 천하람 의원이 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문의 초안을 작성했으나 김상민 검사가 공천에서 배제되자 기자회견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명태균의 황금폰 포렌식 결과, 그 안에서 공천 개입, 여론 조작 등의 증거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이 시점에 실패한 공천 개입이라는 점을 강조해 이준석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선을 그으려는 모양인데,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성공한 공천 개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 재보궐에서 지역 연고도 없고 경쟁력이 없던 김영선이 공천을 받은 것, 일단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소식은 시민언론 민들레의 기사입니다. 검찰, 명태균, 김건희 의혹 작년 3월 알고도 뭉개. 검찰이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 의혹을 처음으로 인지했던 시점이 지난해 9월이 아니라 지난해 3월부터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가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던 시점은 지난해 3월. 조사를 받은 이유는 경남도 선관위가 당시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한 이후에 검찰에 송부한 데 따른 수사였습니다. 강혜경 씨는 이미 선관위 조사가 있었던 23년 5월부터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명태균에게 보낸 것이 명태균이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도운 대가고, 해당 공천 개입에는 김건희가 관련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관련 조사가 끝마쳐지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수사 의뢰한 시점이 23년 12월인데, 그 후에 앞서 설명드렸던 24년 3월 강혜경 씨의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그리고 이어 4월에는 관련 녹취록이 담긴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혜경 씨는 계속된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김영선, 명태균, 김건희의 관계를 자세히 진술해왔지만 검찰은 강혜경 씨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고 끝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만 수사를 제한했다 합니다. 강혜경 씨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은 적어도 23년 12월 사건을 전달받았을 때부터 김건희 공천 개입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아무리 늦더라도 강혜경 씨의 검찰 조사가 시작되고 휴대폰까지 제출된 3월에서 4월 사이에는 확실히 파악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시기 창원지검장으로 윤석열 최측근으로 불려왔던 김성훈 검사가 임명되었다는 점, 그리고 24년 5월에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바라기로 통하는 정유미 검사가 창원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되고 해당 사건을 소속검사 없이 수사관만 있는 수사과 형사 4부에 배당시켰다가 지난해 10월에서야 검사가 있는 형사부로 옮긴 점 등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함께 드러나게 되면서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는 특검이 아니고선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다음 소식은 국민일보의 기사입니다. 정광훈 알뜰폰 업체 반탄 집회에 개인정보 불법 제공. 정광훈이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을 통해 가입자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불법적으로 대국본, 청년사업단, 자유마을 등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가 전국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 반대 집회 소집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퍼스트모바일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다가 아니라 현재 정광훈 일가가 운영하는 13개의 기업에는 여론조사업체가 3곳이나 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수집된 정보로 이용자의 정치 성향을 파악해 의도한 방식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수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중요 단독 보도 소식만 모아보는 오늘의 시사클릭,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소중한 후원은 시사발전소 운영에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